포탄이 터지면 여러분 헐리우드 영화 보면 어때요? 붕! 막 날아가잖아요. 진짜 날아가? 이러는데 진짜 날아갑니다. 압력이 너무 세면 화염이랑 같이 오면서 목이 날아가기도 해요. 정말 비인간적인 무기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 유성호입니다. 6월 하면 보통 어떤 거 생각나세요? 저는 뭐 현충일도 있고요. 6.25 전쟁 발발도 있고 그래서 호국 명령들에 대한 엄숙한 추모의 마음이 드는 게 있습니다. 요즘 전쟁 얘기가 그래도 끝났다라고 나와서 다행인데요. 한동안 우리의 뭐 우크라이나부터 시작해서 이란, 그다음에 가자, 수단, 물론 지금 우리와는 멀게만 느껴지지만 이게 뉴스로 나오고 또 뭐 폭파가 되고 뭐 사람들이 울부짖고 이런 것들이 영상으로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오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마음이 그냥 우리도 불과 70년 전에 제가 분명히 어렸을 땐 30년 전이었는데 벌써 70년 전이 됐네요. 불과 70년 전에 100년도 안 된 전에 지금 그때 기억하신 분도 여전히 계실 거예요. 그 전쟁을. 저는 사실 법의학자라 사실 그 전쟁 영상을 보고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일반 분들과 좀 다른 마음을 가지게 돼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통 없이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 6월달 대한민국 호국 영령들을 위해서 한 몸을 바치신 분들을 추모하면서 전쟁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법의학자니까 제가 하는 얘기들은 사실은 죽음과 관련된 얘기라서 전쟁은 이렇게 무섭고 잔인하고 여자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은 매우 무서운 일이다. 경각심을 갖자는 말씀에서 드리는 거니까 한 번쯤 들어주실 만도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법의학적으로는 전쟁 사망은 크게 5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첫 번째는 폭발사예요. 포탄, 지뢰, 드론으로 막 폭탄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요즘에 IED라고 해서 급조 폭발물. 그래서 현대 전장에서는 이런 폭탄에 의한 사망이 가장 많습니다. 또 총창, 한번 총에 대해서 말씀드려 있는데요. 총에 대해서 관통이나 맹관창을 입으면서 장기가 다치며 사망하는 거죠. 또 폭탄이 터지면서 건물이 손상되고 충격파, 건물이 직접적으로 무너져 생기는 수도 있지만 포탄이 터지면 여러분 헐리우드 영화 보면 어때요? 주인공이 꼭 여성을 딱 끌어안고 붕 막 날아가잖아요. 여러분 그거 이상하다 생각한 적 없어요? 진짜 날아가? 이러는데 진짜 날아갑니다. 충격파가 있어요. 진짜로 날아가요. 충격파에 의한 사망. 그 다음에 이제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화학무기에 의한 사망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복합사인. 여러 가지 이런 4가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면서 사망하는 게 있어요. 오늘은 뭘 말씀드릴 거냐? 언젠가 아마 김정남 사망과 관련돼서 VX가 사용되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제가 화학무기, 있어서는 안 돼요. 화학무기를 분류하고 한번 말씀드릴 기회는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드릴 말씀은 폭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폭발은 여러분 폭발로 사망을 하면 폭발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요. 폭발, explosion은 극히 짧은 시간 내에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을 폭발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초고속적인 압력파, 즉 블라스트 웨이브라고 하는데요. 이게 폭발이 딱 생기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폭발을 중심으로 360도 구형으로 압력파, 웨이브가 퍼져나갑니다. 이 압력파는 공기 중에서 음속을 훨씬 초과하는 속도로 이동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압력파가 인체를 꽝 부딪힐 때 단순히 맞는 게 아니라 몸에 급격한 변화, 가까운 데 있으면 그게 속도가 엄청날 때 맞으면 급격한 변화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게 크게 4단계 분류로 나뉩니다. 1차 손상은 압력파 그 자체에 의해서 손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찢어지나요? 그렇지 않고요. 이 안쪽, 내부가 장기가 손상이 되는데요. 어디가 제일 많이 손상될까요? 아무래도 압력파니까 피부가 있으면 여기 손바닥 이렇게 맞으면 손바닥 어때요? 좀 덜
압력파니까 세게 부딪혀도 좀 덜 할 텐데, 근데 문제는 공기 밀도가 높아서 바로 장기에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포탄이 터지면 어때요? 콱 울리고 바로 옆에서 포탄이 터지면 공기의 바로 안쪽에 귀에 그 청력과 관련된 고막, 달팽이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전정기관. 바로 손상을 입습니다. 이게 그렇고요. 또 어때요? 코와 입을 통해서 공기 밀도가 높은 데로 압력파가 쭉 들어오면서 폐가 많이 망가져요. 폐, 귀, 또 입 벌리고 있다가 장, 위랑 식도, 장 같은 게 압력파가 들어오면서 많이 망가져요. 제일 흔한 건 귀예요, 귀. 귀에서 폭탄 터지면 귀에서 피 나는데, 그거는 이 블라스트 웨이브가 확 나오면서 이 귀를 딱 치고, 또 어때요? 폐도 많이 망가져요. 구토하고 토하고 그 객혈, 각혈도 일어나고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옛날에 그 저희 아버님 세대 1940년대생들이 귀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월남전 파병하셨던 분들이 그 포가 엄청 터지고 폭발이 일어나고 그 전장 백마부대 뭐 이런 대표되는 정말 안타깝지만 그런 분들이 귀가 안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 압력이 그러면은 겉은 멀쩡한데 그렇죠. 왜냐하면 겉이 안 멀쩡할 수도 있어요. 압력이 너무 세면 화염이랑 같이 오면서 목이 날아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 목이 여기 얇으니까 치니까 목이 날아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압력이 적절하면 공기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그게 압력파가 귀 뚫린데, 이건 옷을 입고 있잖아요. 항문 같은 데는. 그래서 뚫린 데는 하고 입 벌릴 수도 있고 귀는 뚫려 있잖아요. 그대로 치는 거죠. 압력파가. 압축된 공기가. 그러니까 많이 다치는 거죠. 그 부위가. 눈은 안 그런가요? 눈도 다치죠. 눈 많이 다치죠. 눈 많이 다치는데 되게 눈을 감죠. 호흡 올 때. 예. 그래서 가장 많이 다치는 건 귀입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2차 손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라스트 웨이브, 즉 폭발이 탁 일어나면 확 미치는 게 있고, 근데 여러분 그 블라스트 웨이브, 즉 이 폭발 파동은 적은데 전쟁 무기 만들 때 많이 다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파편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수류탄 같은 거는, 여러분 수류탄 보신 적 없을 텐데 수류탄 안쪽에 폭발하는 물질이 들어있고, 수류탄이 터지면 이 폭발하는 물질을 감싸고 있는 게 철조각입니다. 철로 된 얇은 이런 게 이 안을 감싸고 있거든요. 엠보싱도 돼 있어요. 화장지는 비바할 때 그 엠보싱 있죠. 그 엠보싱이 돼 있어. 그러니까 터지면 360도 비산하는 거예요. 철조각이 찢어지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파편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다쳐요. 그래서 우리 보통 제가 어렸을 때는 되게 훌륭한 소령님이 계세요. 강소령님이라고. 그분이 뭘 하셨냐면 훈련병이 이렇게 딱 떨어뜨린 거야, 앞에. 다들 큰일 날 거니까 안 돼! 하면서 이렇게 덮쳤던, 여러분 아마 이 얘기는 들어보신 적 있죠? 자기 그 부하들을 위해서 몸을 바쳐서, 그게 그럴만도 한 게 이게 360도 비산되니까 주변에 아무런 방어 상태가 없이, 그러니까 적이 멀리 던져야 되는데 훈련병이 아마 앞에 던졌을 거야. 당황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강소령님이 확 덮었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상이 또 그런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런 포탄 때문에 블라스트 웨이브, 즉 뭔가 꽝 쳤는데 마침 벽이 무너졌어. 포탄이 그대로 맞았어. 벽이 무너져서 사망하는 것을 3차 손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구조물에 깔리거나. 그 밖에 폭발하면 또 뭐가 있어요? 생각나는 게 열, 뜨거운 열, 유독가스, 뭐 흡입 손상. 이래서 많이 그 화상이 있고 다쳐갖고 결론적으로도 누워있다 돌아가시면 4차 손상이라고 그래요. 뭐 이런 몇 차인지는 외울 필요 없고요. 쉽게 말하면 압력, 화염, 파편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폭발 때문에 뭐가 무너지거나 이런 거. 쉽게 말씀드리면 다이나마이트는 뭐가 강력할 것 같아요? TNT나 다이나마이트 같은 건 압력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굴 뚫어야 되는데 화염, 불 뿜고 파편 나가봤자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거 탄 아래 거기를 폭파해야지 굴 뚫고 이러니까 TNT나 다이나마이트는 압력이고요. 수류탄은
당연히 파편입니다. 파편. 그리고 여러분 그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다룬 영화 보면 어때요? 파편이 떨어지는데 막 여기를 뚫고 막 소식 전하러 가는 사람들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근데 그거 사실 약간 너무 바로 옆에 떨어지면 그럴 리가 없어요. 그것도 파편이 생깁니다. 우리가 포탄 떨어지면 그 포탄 이렇게 피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싸 이렇게 피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딱 떨어지면 파편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다쳐요. 근데 왜 파편 다치게 하냐? 죽지도 않고 다치게 하냐? 왜냐면 내 친구가 다쳤어요. 지금 전쟁터에서. 그러면 어때요? 친구 구해야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포레스트 검프에 어때요? 막 자기 엉덩이 총 맞았는데도 막 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친구, 다른 멀쩡한 사람들의 자원을 거기에 투입하게 하려고 악랄하죠, 사실은. 그래서 압력, 화염, 파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한지 실제로 보지 못하시면 사실 압력, 화염이 줄인 폭탄에 노출이 되면 여러분 볼 수조차 없어요. 너무 끔찍해서. 근데 파편은 좀 낫나요? 파편 전 다 봤죠. 실제로도. 파편으로 돌아가신 분들 여러분 못 봅니다. 이 전쟁이 너무너무 그거를 봤다고 쳐봐요. 친구가, 동료가 내 바로 옆에서 어제까지 건빵 먹으면서 우리 살아 돌아갈 거야 했던 수많은 전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옆에 포탄을 맞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법의학자고 그런 거에 트레이닝 된 사람이지만 그런 건 엄청나게 뭐라 그럴까요? 트라우마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교수님 그러면 지뢰 밟아서 보통 이제 무릎 밑으로 날아간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압력에 의한. 압력과 파편은 생각보다 별로 없죠. 왜냐하면 그것도 좀 잔인한 무기인 게 압력 그만큼의 폭발력으로 다리만 불능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전쟁 중이다. 그럼 그분을 안고 우리가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친구가 그렇게 하면 두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투 불능 상태를 만드는 굉장히 악랄한 무기고요. 폭발력을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사망을 하게끔 하는 지뢰도 있습니다. 대전차 지뢰 같은 거는 압력을 엄청 높여갖고 전차가 뒤집혀지거나 폭발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압력의 정도를 되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수류탄이 되게 비인간적인 무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레네이드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되게 비인간적인 무기인데 지뢰 역시 발목 지뢰 정말 비인간적인 무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비인간적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모순용용이지만 존재해서는 안 되는 무기인 거죠. 사람의 발목을 이렇게 올릴 정도의 압력만 딱 한다는 거가. 법의학자는 그러면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저희가 이제 국제인도법이라고 그래서 인터내셔널 휴메니테리안 로라는 전쟁 중에도 최소한 지켜야 될 규칙이란 게 있습니다.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민간인 공격하면 안 되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무기. 민간인한테 사용돼서는 안 되고 민간인이 일단 공격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고통을 주는 무기, 또 부상자와 의료진을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의사의 역할이기도 하고 또 법의학자가 역할이기도 해서 저희가 국제법을 혹시 위반한 건지, 왜냐하면 왜 돌아가신 걸 보면 어떤 무기로 돌아가셨는지를 저희가 부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죽음이 국제법에 위반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또 병원이나 학교 같은 데서 부상자를 하다가 치료하다 돌아가시면 수습된 사망자들의 손상 패턴이 어떤 건지, 그러면 어디를 공격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공격 안 했다 거기. 우리는 거기 아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랑 현장이랑 맞춰보면서 손상 패턴을 보고 민간 시설을 공격하면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는 요소는 충분히 되잖아요. 물론 그거는 또 요즘 들어서는 거기에 사실은 기지였다 이러면서 공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그 전쟁이라는 건 저희가 뭐 직접 전쟁에 가서 본 건 아니지만 뭐 군대 내에서 제가 군대에서도 부검하는 법의학자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거든요. 거기서 본 여러 가지 뭐 수류탄이 터져서 돌아가신 분, 또 여러분 모르시지만 공병도 많이 다쳐요. 돌아가시기도 하고. 안전하게 하는데 사고라는 게 날 수도 있고요. 또 포병도, 우리 지금 포병도 사고 많이 나고요. 우리 지금 군복무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국군 장병분들은 우리를 호국 영령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어서 절대 군인들을 뭐 디스리스펙트, 즉 뭔가
가끔 그런 게 좀 보여서 너무 황당해요.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있는 건 그런 이유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계셔야지 우리가 전쟁 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얘기해 드린 거가 아주 일부분, 여러분한테 사실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려다가 유튜브 룰에도 어긋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한테도 정서상 좋지 않고 그럴 것 같아서 아주 최소한만 말씀드렸는데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굉장히 끔찍하고 이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사망하게 되는 것 자체가 아주 심각한 트라우마, 정신적 트라우마를 야기할 정도로 안 좋다라는 거. 사실 사진 한 장만 보셔도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사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가스 폭발 같은 걸로 사고 나는 거랑 이 전쟁 때 그 폭탄 폭발이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가스 폭발은 가스가 폭발되면서 화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스냐에도 다르지만 폭발도 있지만 화염에 따라서 또 손상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만약에 가스 폭발이 크면 그 충격파 때문에 이렇게 어디 부딪히거나 그러거든요. 진짜로 날아가요, 사람이.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 헐리우드 영화 보면 차가 폭발되면 왠지 지가 혼자서 뛴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여성분 괜히 껴안고. 근데 실제로는 폭발이 나타날 때 웨이브가 있기 때문에 몸이 뜨기도 해요. 그런 자동차 폭발에서도. 근데 가스 폭발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응축된 폭발 부위에서 충격파가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웨이브 때문에 실제로 압력에 의한 내부 손상, 가장 큰 게 귀, 그 다음에 폐, 그 다음 소화기관 손상인데요. 폐 손상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막 각혈하고 그게 되게 리얼리티가 있는 거예요. 충격파가 굉장히 큰 데서 갑자기 피토한다. 공기 때문에 밀도된 공기가 치고 들어가서 뭐 기도도 손상이 입을 수 있지만 폐는 여러분 보신 적 없지만 이렇게 물컹물컹한 게 아니라 얇은 막이에요. 얇은 막이 허니컴 이렇게 막 돼 있기 때문에 잘 찢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총으로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폭발 손상이 제일 많은데 이게 압력, 화염, 파편. 근데 많이 생각 못 하시는 게 압력이라는 게 잘 모르시더라고요. 실제로 딱 떨어지면 날아가기도 하고 또 화염 뜨거워서 죽기도 하고 파편 정말 잔인해요. 이런 것들을 좀 알면 우리 전쟁의 위험, 전쟁의 잔혹함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상기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겪지 않으려면 우리나라가 부강하고 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는 군인 분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헌신에 감사드리고요. 정치가분들도 그만 싸우시고 또 우리 나라를 좀 더 부강하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